반갑습니다. 12주차 1차 시수업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수업인 상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스승의 날 또 이렇게 챙기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원진 분들을 수업은 못 뵀는데 또 그 간담회 장소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얼굴 계속 보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만 하니까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요 방법도 지나고 저 방법도 지나면서 좀 더 재미있게 또 지나가 볼까요? 지금 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파릇파릇한 그 실록, 그 다음에 그 초록이나 연두빛이 주는 안정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 조금 기운을 주긴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져요. 그리고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도 우울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 또한 그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을 많이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더 그 우울감이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상담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7장 상담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총정리를 하자면 상담의 과정은 상담 준비에서부터 접수 면접, 상담 초기, 상담 중기, 상담 종결, 주수 상담 전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에는 상담자의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책임과 상담 환경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죠. 접수 면접은 상담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단계이고 이때 접수 면접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 초기 과정은 촉진적 관계 형성과 상담의 구조화나 상담에 대한 이해와 문제 평가, 상담 목표, 그리고 설정에 대한 합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죠. 중기에서는 자각의 확장과 재구성 과정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행동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종결은 상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상담 초기 설정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상담자는 종결을 준비하죠. 그리고 종결 시점에서는 지난 상담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행동 변화가 미진한 이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다시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한 전달이나 자기 탐색과 통찰에 대한 격려라든지 의존성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담자를 만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 유지와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주수 상담이라는 겁니다. 상담의 기술에는 경청하기와 반영하기, 질문하기, 요약하기, 공감하기, 직면하기, 해석하기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은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면서 그가 표현하는 모든 감정이나 행동,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반영하기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느낌,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신념 등을 상담자가 정리해서 참신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반영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내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그리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기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이고, 공감은 내담자의 입장과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내담자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공감의 수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감과 보다 깊은 공감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직면은 내담자의 스스로 자기 말과 행동을 모순적으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직면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은 언제 직면을 사용할지에 대한 타이밍 아주 중요하죠. 내담자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상담자는 직면을 했을 때 분명 의도를 가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직면은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내담자의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생활 경험이라든지 행동의 의미를 상담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통찰이 더 커지는, 그리고 책임감과 통제감을 갖게 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석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 후 반드시 후속 반응을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배웠던 우리의 상담 기술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8장에 대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목차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어요. 개인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에 대한 개념이나 개인의 상담 기법, 그리고 집단 상담에는 집단 상담의 정의, 집단 상담의 목표, 집단 상담의 기법, 집단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집단 상담의 과정, 그리고 집단 상담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 상담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기본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치료적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은 자기 이해와 태도 변화에 중심을 두어서 자기 결정을 바르게 내리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어느 이론, 접근 방법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은 절충적이어야 하고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그러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 내담자들은 다른 대상에 비해서 상담의 동기와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고 상담자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개인, 집단, 그리고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고 그 유행에 따라서 그 과정과 특징들을 설명할 겁니다.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에요. 첫 번째 개인 상담은 상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상담의 목표는 그 중에서도 소극적인 목표가 있고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소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심리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불편이나 고통이 심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정상 수준의 삶으로 옮겨가도록 내담자를 돕는 것을 개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소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목표는 정상 수준의 삶을 사는 내담자에게 내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좀 더 만족한 삶,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는 어쨌든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개인 상담에. 그리고 개인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상담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나 평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단계인 관찰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것에 단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어적인 부분에 단서를 또 가지고,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든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관찰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단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내담자의 전반적인 외양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상담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맞춤이라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상담자와의 거리나 그리고 유지 그런 등의 관련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적인 단서도 말의 주요한 초점이나 내용보다는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그리고 초점 유지 여부, 구체성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행동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면밀히 상담자를 관찰하는, 그래야지만이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도 해주고 요약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요. 라포가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저스가 말하는 라포 형성은 조건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고 공감적 이해고 일치성 등이 있는데,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존중한다는 거고요. 공감적 이해는 내가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한 공감적 이해를 말하고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솔한 것, 그 진솔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과 나의 내면이 다르게 되면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전달력이 약하기도 하고 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담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는 상담 단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표를 정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내담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담자의 내적 역동 등을 내담자가 표현하기 쉬운 말로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상담 절차나 기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상담 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을 구조화하는 거죠. 상담의 구조를 세우는 부분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 명료화하기, 내담자의 기대겠죠. 그리고 상담 목표와 구체화, 그 다음에 속도 조절과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대 명료화하기에는 상담자가 하는 일에 대한 명료화, 대화의 주제 선정이라든지 결정 이런 것들은 불가해요. 내담자와 맺는 관계에 대한 기대를 명료화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의 구체화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적인 용어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과 영역 선택에 있어서는 내담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내담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 상담 구조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의 개입인데요. 개입 단계는 상담 관계를 형성한 후에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꾀하고 그리고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촉진하려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고 내담자는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입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개입은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방어 기제를 문제로 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경정적인 불안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유지되는 기제와 행동 패턴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신역동 접근에서의 개입이 되겠죠. 개입 방법이겠죠. 그리고 인지상담적 이론 접근 개입 방법은 부적응적 행동이나 정서의 원인을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여기고 이것이 추론의 오류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초점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추론의 오류를 자각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념의 경직성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지적 상담이론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적 접근의 개입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부적응적 연합을 제거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부적응적 행동에 주어지던 강화를 제거해서 적응적인 대안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여주던 대상을 제거하고 모범적 대상을 제공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적 접근 개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상담에서의 개입은 내담자가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매칭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학습 상담에서의 개입은 내담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적절한 배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정기반 개입은 내담자의 문제나 원인이나 그리고 발생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담자가 현 상태에서 지금보다 좀 더 향상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가정 기반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상황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경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외상을 입은 경우, 상담자가 법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행위를 내담자가 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을 위기 상황에 개입이 되겠죠. 위기 상황에서는 개입 절차가 법이나 별도의 행동 수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거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그 행동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적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윤리규범인 비밀보장이 원칙이긴 하나 위기 상담에서는 수정되어야 돼서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살이라든 자해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밀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6번째 단계인 평가와 종결 부분은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초기부터 종결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간적 제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종결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을 개인 상담 기법으로 들어가면 주의 집중과 경청 부분인데요. 솔라라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도 솔라의 기법으로는 이건이라는 학자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주의 집중하기 위한 비언어적인 태도를 제안한 것을
솔라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스퀘어리를 보고 정면으로 보고 개방적인 자세 오픈 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의 내담자 쪽으로 약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림포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 맞춤, 아이 컨택,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편안한 자세, 릴렉스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솔라, 앞에 첫 글자만 따서 했던 것이 솔라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태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상체를 내담자 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그리고 아이 컨택을 눈 맞춤을 잘하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솔라 기법인데 이게 내담자에게 약간 내담자를 존중하고 너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어떤 포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질문과 탐색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묻는 것인데 탐색은 정보 수집 이상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인 질문인데 이것은 옳은 것인가요? 라고 묻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폐쇄형 질문을 하면 단답형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가지고 내담자의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개방형 질문은 통해서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본인을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상담 기법에서 이해와 공감 부분인데요. 이해는 내담자의 경험 세계에서 상담자가 함께 하려는 노력이고 공감은 내담자가 가진 감정을 타당화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감정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 내담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도전과 직면이 있는데 이 도전과 직면은 약간 내담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을 직면시키는 건데 이것은 기술이 조금 높은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보자의 상담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도전은 내담자의 불일치가 없어도 내담자가 부정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해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피드백 같은 거죠. 그리고 직면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특정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개입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어떤 문제점을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내담자의 오류 같은 것들을 직면시키면 내담자가 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약간 노련한 상담자라면 충분히 좋은 상담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로 상담자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확인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확인. 그래서 내담자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럼 조건이 우선 타당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밖에 공감이 고울 반응이라든지 인정과 칭찬 그 다음에 버텨주기 그리고 충격적 경험이 있었을 당시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긴 하고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패턴의 자각이나 수정이 있는데 부적응임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정서적, 행동적 패턴을 적응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러한 관련 기법으로는 방어기제에 대한 통찰이나 수정, 그리고 생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나 그런 분석을 해서 습관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분석, 게임 분석, 구조 분석, 행동적 습관에 대한 수정이나 비합리적인 사고 등을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개인 상담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집단 상담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